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명TV의 이정명입니다. 어느 여정이고 쉬운 여정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은 많은 인내와 용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기도 전에 폭염과 열대야가 기다리고 있고, 주춤할 줄 알았던 코로나는 변이의 빠른 전파로 인해서 수도권이 4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견딜 만큼 견뎠는데 아직도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힘과 용기를 주는 시 한 편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시인의 어부입니다. 어부. 바닷가에 메어둔 작은 고깃배, 날마다 출렁거린다. 풍랑에 뒤집힐 때도 있다. 화사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 멀리 노를 저어 나가서 해밍웨이의 바다와 노인이 되어서 중얼거리려고.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사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고. 이 시는 어부를 통해 본 삶의 의미이지만 힘들지만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출렁거리는 작은 고깃배는 보잘것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화사한 날을 기다리는 것은 어부의 희망과 소망입니다. 산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7월도 중순을 가고 있습니다. 하늘을 놓고 볼 때 절반을 지나고 있는 것이죠. 가수 전영 씨의 노래 가운데 어디쯤 가고 있을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꽃잎은 바람결에 떨어져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데 떠나간 그 사람은 지금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래된 대중가요지만 떠나간 그 사람을 나로 바꿔보면 의미 있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노래는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정명TV가 보내드리는 이정명의 행복한 동행 11번째는 어디쯤 와 있는지, 어디쯤 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를 쓴 몇 편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문정희 시인의 비망록입니다. 비망록.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가난한 식사 앞에서 기도를 하고 밤이면 고요히 일기를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구겨진 속옷을 내보이듯 매양 화물만 내보이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사랑하는 사람아, 너는 내 가슴에 아직도 눈에 익은 별처럼 박혀있고 나는 박힌 별이 돌처럼 아파서 이렇게 한 생을 허둥거린다. 비망록은 자신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기록한 말이나 어떤 일을 적어두는 것 또는 수첩이나 책자를 말하는 것이죠. 시인은 시의 도입부에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한 자신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연에서 매양 화물만 내보이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은 화물만 내보인 자신에 대한 반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년에 박힌 돌이 돌처럼 아프다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에 대한 반성입니다. 사실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 못한 것을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기택 시인의 우주인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시의 배경을 우주로 넓히고 우주 공간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통해서 삶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채 일상에 매몰되어 가는 우리의 모습, 현대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주인. 허공 속에 발이 푹푹 빠진다. 허공에서 허우적 발을 빼며 걷지만 얼마나 힘드는 일인가. 기댈 무게가 없다는 것은, 걸어온 만큼의 거리가 없다는 것은 그동안 나는 여러 번 넘어졌는지 모른다. 지금은 쓰러져 있는지도 모른다.
끊임없이 제자리만 맴돌고 있거나 인력에 끌려 어느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발자국이 보고 싶다. 뒤꿈치에서 퉁겨오르는 발걸음의 힘찬 울림을 듣고 싶다. 내가 걸어온 길고 삐뚤삐뚤한 길이 보고 싶다. 소재가 참신합니다. 지난 삶에 대한 성찰과 함께 지금 삶의 여정을 극복하고 싶다는 모습이 보입니다. 3년에 뒤꿈치에서 퉁겨오르는 발걸음의 힘찬 울림을 듣고 싶다는 대목은 힘찬 움직임, 역동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시로서는 또 이미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윤동조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오르라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이렇게 시작되는 서시도 있습니다. 파란 녹이 낀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에게 이다지도 욕될까 하는 참회록도 있습니다. 반면에 내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라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다짐에 새로운 길이라는 시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의 주제인 자아성찰, 어디쯤 가고 있을까에 근접한 시 윤동주의 자화상을 보내드립니다. 자화상.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나오는 우물은 자아 성찰의 매개체입니다. 그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성찰하고 있습니다. 미웠다가 연민을 가졌다가 또 미워지고, 그러다가 순수했던 때의 감정이 떠올라서 그립기까지 합니다. 당시가 일제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깨우친 지식인의 입장으로서는 참으로 생각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자화상에 대해 쓴 시를 한 편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를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자작시를 쓰신 분께서 시를 보내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가 도착했습니다. 부산의 장옥님 씨께서 보내주셨는데, 아파트 빈터에 심은 옥수수가 척박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살아 자신의 모습과 같다고 했습니다. 용기 있는 분의 투구였습니다. 네, 유년 시절의 기행에서도 강춘자 시인의 무서운 손자라는 시도 소개를 해드렸듯이 한편의 시는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게 되어 많은 애정이 가는 나의 창작물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옥수수와 나. 아파트 빈터에 심은 옥수수 모종. 시들시들 몇 날 며칠, 몸살 몇 날 며칠, 옥토도 안 해건만 뿌리 박고 몇 날 며칠, 어느새 키는 쑥, 잎사귀 사이 하얀 수염, 열심히 알곡을 채웠네. 옥수수나무, 너는 나와 꼭 같구나. 네, 옥수수나무를 너라고 하면서 의인화했고 자신과 동질화시키면서 자신의 모습을 하듯 시를 썼습니다. 옥토도 아니지만 애써 힘써 극복한 현실 속에서 옥수수처럼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도 그렇지만 글은 산다라고 해서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고치고 이렇게 하면 문장가가 된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이정명의 행복한 동행 11번째, 어디쯤 가고 있을까? 오늘의 마무리 시는 정채복님의 시입니다. 정채복님의 오늘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꽃밭을 그냥 지나쳐왔네. 새소리에 무심히 응대하지 않았네. 밤하늘에 별들을 세어보지 않았네. 친구의 신발을 챙겨주지 못했네. 곁에 계시는 하느님을 잊은 시간이 있었네. 오늘도 내가 나를 슬프게 했네. 힘든 오늘도 분명 소중한 나의 일상 중 하루며 바람이 가듯 구름이 흐르듯 다 지나갈 것입니다. 조금만 극복하는 인내로 오늘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잠시 짬을 내서 쓰신 시가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시인들도 모두 무명 시절을 거쳤습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정명의 행복한 동행 11번째 이야기 어디쯤 가고 있을까는 여기에서 마칩니다. 힘든 하루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소중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